6.1 지방선거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교육감 후보를 만나본 데 이어 이번 주는 부산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국민의힘 박형준, 정의당 김영진 후보까지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작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경선에서 탈락을 하셨었어요. 네. 이번에는 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출마 각오부터 좀 들어보죠. 어쨌건 작년에는 제가 경선에서 정치 신인으로 처음 나왔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지형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예. 신인에 대한 참신성 그리고 죽을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치러지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후보님께서 그 직무대행을 하셨고, 권한대행. 그렇죠. 네. 권한대행을 하셨고, 1년간 그 박형준 시장 체제 시정을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워낙 짧은 기간이죠. 1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처음 이제 그 시정을 운영해 본 분이기 때문에 예. 박형준 시장이 비전 만들고 이러느라고 뚜렷한 성과물을 평가할 만한 건 저는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소한 성과들은 있겠죠.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은 평가를 할 만한 그냥 큰 성과들이 저는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의미도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소한 성과물들은 있지만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뜻이죠. 그 작년에 보궐선거를 돌아보면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당시 후보가 어떤 그 당시 선거 분위기가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 치더라도 아주 큰 차이였거든요. 16개 구군에서 모두 국민의힘 당시 박형준 후보가 이겼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패배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에 사칠 보궐선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이기기 힘든 선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오거돈 시장에 예. 저희 당의 이제 시장이었죠. 출마는 그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선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목도 쓰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게 힘든 선거였다고 보고요. 예. 사실상 인물이나 경력이나 도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후보가. 네. 하지만 그런 딜레마를 저희들이 극복하기는 어려운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과오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기기 힘든 구도였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대선에 이어지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도 네네.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허니문 효과죠.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6월 1일 날 바로 이루어진 선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선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보였던 초기에 이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더 진정성 있게 절박하게 예. 시민들께 다가가면은 저희들로서도 성산이 굳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0.7%포인트 차였긴 했지만 대선 때 그러나 그렇습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건 분명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방선거와의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십니까? 부담은 있죠. 당연히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열어봐야 하는 거죠. 예. 결과는 알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임하기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네. 그 중앙정부와 소통은 어떻게 나갈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단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는지요? 중앙정부의 소통 부분은 제가 이제 무슨 인지도로 당선되는 건 아니죠. 예. 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그거는 340만 부산 시민이라는 큰 힘을 입고 그 시장에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부산 시장의 자격으로 충분히 그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행정고등고시를 붙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부처에서 차관 아니면 1급들이 다 저희들 동기입니다. 예. 인맥으로 따지면 제가 훨씬 많은 인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예, 견제와 균형의 정치.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허니문 효과 작년에 지방선거 할 때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예. 허니문 효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도 그런 걸 우려하는데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네. 항상 한쪽의 추가 너무 기울어지면은 나태해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서 정치 지형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20여 년간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부산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보면은 굉장히 침체된 부산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쪽에다 너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 지형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요. 균형을 좀 맞춰주면은 서로 양당 간에 긴장을 하고 예.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경우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KBS 부산에서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계 올림픽 유치를 말씀하셨어요. 네네. 공약 1호는 뭡니까 지금? 지금 공약 1, 2, 3호라고 뭐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예. 중요성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처음 발표한 게 가덕 신공항이 29년 개항입니다. 시기에 맞는 계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타 면제를 한 이유가 예. 2030에 맞춰서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번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 얘기했듯이 원전 문제입니다. 고리 예. 예우기 폐로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고리 예우기는 폐로가 돼야 되고 예. 더불어서 이제 고전이 방사선 폐기물에 임시 저장 시설을 계속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자칫하면 이것이 영구적인 보관 시설로 될 우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시민사회와 함께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그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얘기해서 시민들의 피로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2035년 개항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기조가 많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게 2029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2029년은 굉장히 중요한 예. 게 예타를 면제를 뭐 하겠다고 한 취지가 30년 엑스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빠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29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지금 이제 9월 달 되면은요. 2030 엑스포와 관련된 유치 계획서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국제 박람회 기구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29년도에 개항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인에 대한 약속이 될 수도 있는 예,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담긴다면 정부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당의 후보라도 반드시 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면 이제 뭐 전 세계 약속이 되는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뭐 작더라도요 좀 실효성 있게 체감할 만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 시민 여러분들 많이 만나러 다니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 가덕 신공항이나 엑스포나 이게 과연 우리한테 뭔 얘기라는 거죠, 시민들께서. 그렇죠. 그래서 살가운 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중에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은 부산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동네방네. 근데 그 경로당에 모이는 게 사실상 사랑방 역할도 하는데 네. 그 어르신들에게 점심 한 끼 제공을 좀 해드려야 네, 됩니다. 이게 스스로 이렇게 밥 해드시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점심 한 끼는 우리 부산시가 꼭 해드리는 그런 공약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무상보육 아동, 영유아 아동에 대한 부분은 초중고는 지금 무상급식, 무상 뭐 보육 이런 게 다 예.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영유아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 보육이나 무상 의료 이런 거에 대한 공약을 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뭐 행시 이후에 계속 그 관에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지도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은 15일 동안 어떻게 인지도를 끌어올리실지 그 전략도 좀 궁금하네요.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뭐 인지도라는 게 하루 아침에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깝죠. 지금 불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박영수 후보가 좀 빨리 나왔으면은 예.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시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을 좋았을 건데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어쨌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다가가고 토론회 때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인터뷰 준비가 되겠습니다.